집착에서 자유로. 불교에서는 집착을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 사람, 상황에 집착할 때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사슬이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얼마나 역설적인 지혜인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은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집착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나간 영광의 순간들, 잃어버린 젊음,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용서하지 못한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 영혼이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이라는 돌덩이를 매달면 가장 무거운 것이 된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집착, 상처에 대한 집착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76세의 한 불교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후 5년간 저는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의 사진을 보며 울었고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내가 슬픔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슬픔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평온한 사랑으로 변화했죠.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기억, 과거의 자아에 대한 건강한 애착과 병적인 집착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이해하고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춘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때 누구였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통찰은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행복은 멀어집니다. 시인 루미는 너의 손을 비워라. 그러면 신이 그것을 채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이런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은 외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종종 만질 수 없는 것들. 사랑, 평화,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 마음의 고요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물질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내려놓음의 세 번째 단계는 집착에서 자유로의 이동입니다. 이는 마치 단단하게 움켜쥐었던 주먹을 펴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린 손바닥에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승 스즈키 로시는 초심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초보자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 초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5세의 한 은퇴 교수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평생 학문적 성취에 집착했습니다.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더 많은 강연에 초청받고 더 큰 연구비를 따내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죠.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그 정체성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어요. 이제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학술지가 아닌 제 영혼을 위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저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목적과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더 순수한 기쁨과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려놓음의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론이 아닌 실제 삶에서 말입니다. 동양의 현자 공자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를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첫째, 물질적 단순함을 실천해 보세요. 70세의 한 은퇴 교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주 하나씩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점점 해방감을 느꼈죠. 지금은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이 아닌 의미 있는 것들로만 채워진 공간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물건을 정리할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물건에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보내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단순한 물건 정리를 넘어 우리의 과거와 아름답게 작별하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승려 틱나타는 모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들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물리적 소유물이든 감정적 짐이든 말입니다. 둘째, 정서적 정리를 시도해 보세요. 오랜 원망, 미움, 후회, 분노. 이런 감정들은 우리 영혼의 짐입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말합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타인을 용서할 때 실은 우리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투옥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오래된 분노와 원한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용서의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과 후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그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셋째, 존재의 가벼움을 경험해 보세요. 이는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완전한 고요 속에 머무르며 그저 존재함 자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며 자신과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엇인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있는 상태를 경험해 보세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거나 평화롭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의 재발견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보세요. 82세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간섭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저 곁에서 응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사랑에서 자유를 빼앗으면 그것은 단지 소유욕이 된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우리 삶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우리는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와 그곳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고 썼습니다. 내려놓음의 여정은 종종 우리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그곳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음 그 이후의 삶.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이제 무엇이 채워질까요? 첫째, 본질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84세의 한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둘째, 깊은 현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한 모금의 차, 한 줄기 햇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런 일상의 작은 기적들이 더욱 선명하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셋째,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넘어 보다 심오한 차원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넷째, 진정한 관계가 깊어집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자녀, 배우자, 친구. 넷째, 진정한 관계가 깊어집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자녀, 배우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의 깊이와 진실성을 가져옵니다. 79세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여정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자 관계가 더욱 편안해지고 진실해졌습니다. 다섯째, 창조적 표현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예술, 음악, 문학, 정원 가꾸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습니다. 71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한 한 노인은 말합니다. 이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기에 오히려 더 순수하고 진실된 예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상실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더 깊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날아오르듯 우리도 오랜 집착과 부담의 껍질을 벗고 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맺으면서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려놓음의 미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통제에서 수용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이런 전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화와 자유는 그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선사들의 말처럼 빈 그릇만이 새 것을 담을 수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본질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더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고 겨울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다가올 봄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말입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채움이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본질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노년기에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려놓음이 단순한 상실이 아닌 새로운 자유와 평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서랍. 이번 시간을 통해 비움의 미학을 알게 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려놓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인생의 후반에 있어서 겪게 되는 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인생 서랍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서랍이었습니다.